네, 오밤중에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는요, 장제원 캐비넷입니다. 장제원 캐비넷에 도대체 뭐가 들었기에가인데요. 참 제가 이렇게 장제원 의원을 갑자기 큰 소리가 나서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제가 들고 있던 마우스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마우스의 뚜껑이 어디로 날아가 버렸네요. 네. 예. 생방송을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종종 있습니다. 제 딴에는 이렇게 그냥 턱 넣는다고 넣었는데 엉뚱하게 떨어져 버리는 일이 가끔씩 있어요. 자, 저는 준비한 첫 번째 주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장제원 의원 윤핵관이죠.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자마자 정권인수위원회 비서실장을 했습니다. 입각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장관이 될 것이다 라는 얘기도 있었지만 글쎄 보면은 뭐 장관 입각은 못했으나 국회에서 중요한 자리를 한 자리 차지했죠. 바로 행안위원회 위원장을 맡았었고요. 올해부터는 국회 과방위 위원장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이 윤석열 정권을 위해서 뭐 말 그대로 몸이 부서져라 멸사봉공을 했다라고까지 이렇게 전해지는 사람인데요. 그랬던 장제원이 지금 윤석열로부터 팽을 당했습니다. 배신감이 컸을 거예요. 그래서 난 절대 못 물러난다 뭐 이런 식의 태도를 보였죠. 그런데 절대 못 물러난다던 장제원 의원이 한 달도 채 못 돼서 백기를 들고 말았습니다. 아마도 캐비넷이 열렸을 거다. 캐비넷이 열렸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겠느냐라는 그런 전망들이 많았죠. 그래서 제가 찬찬히 살펴봤습니다. 도대체 장제원 캐비넷에는 무엇이 들었을까? 여기저기 살펴보니까 확인이 되더군요. 아, 이런 것들이 열렸구나 라는 거죠. 지금까지 공개된 거로는 아주 단편적인 내용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별거 아닌 것 같은 내용들이 더 많습니다. 하지만 보통 이렇게 시작을 하죠. 별거 아닌 것 같았는데 파고 보니까 이것도 나오고 저것도 나오고 또 저것도 나오더라. 마치 별건을 만들어내는 뭐 그런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장제원 캐비넷 역시 비슷한 양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첫 번째는요. 장제원 캐비넷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무엇이 들었느냐도 중요하겠지만 자, 그 내용을 무엇이 들었느냐가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그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도 좀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자, 장제원 캐비넷 무엇이 들었기에 오늘 장제원 의원이 불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부산 지역에서 3선을 했지만 사실 그동안 장제원 의원 몇 번 낙선한 적도 있고요. 또 출마를 못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이 장제원 의원이 있는 그 지역구가 무작정 쉬운 곳이라고 하기는 어려워요. 여하튼 그 장제원 의원을 이번에 내쫓습니다. 그래서 장제원 의원 자리에 뭐 검사가 들어가지 않겠느냐 뭐 그런 전망들이 지배적이죠. 오늘 오전에 총선에 불출마하겠다 공식 선언을 했습니다. 어제 그제 자신의 부친의 그 장성만 전 국회 부의장이죠. 장성만 전 국회 부의장의 그 산소를 찾아가서 뭐 성묘하는 그런 모습 그리고 여기서 멈추려고 한다. 잠시 멈추려고 한다. 뭐 그런 글을 올리면서 불출마 선언하겠구나 라는 뭐 전망은 나왔습니다만 좀 빨리 나왔어요. 오늘 오전에 갑자기 불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지를 밟고 나가서 윤석열 정부를 성공시켜 달라라고 말을 했습니다만 그리고 환하게 웃으면서 나왔습니다만 속내가 그렇게 편치 않았으리라 생각이 들어요. 보시다시피 어제 이렇게 산소 가가지고 이렇게 뭐 제사도 지내고 뭐 꽃도 갖다 놓고 했었다 뭐 이런 게 이 사람의 이 장제원 의원의 근황 뭐 소개였는데 사실 장제원 의원이 불출마 선언하기
전에 이미 한 2주 정도 거의 잠행하다시피 했죠. 11월 중순인가요? 불출마 압박에 대응해가지고 나 그런 일 없다. 서울에 출마하려는데 나 정치 생명 조금 연장하려고 서울에 갈 생각 없다. 라고 큰 소리를 떵떵 쳤습니다. 근데 참 한 달을 못 가네요. 그렇게 큰 소리 쳤던 사람이 주저앉았다는 점에서 뭐 캐비넷에 큰 게 들었었구나 라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문제는 이 장제원 의원을 필두로 해서 다른 윤핵관들, 뭐 권성동 의원이나 김기현까지도 아마 불출마 선언을 하지 않겠느냐, 그런 뭐 그 전망들이 지배적이죠. 뭐 장제원뿐만 아니라 권성동도 김기현도 불출마에 대해서 아주 질색팔색하고 내가 왜 불출마를 하느냐, 뭐 이런 태도를 보였던 게 사실입니다. 권성동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 아예 뭐 외부 활동을 거의 하지 않는 듯한 그런 모습마저도 보였습니다. 그만큼 절대 자신의 기득권을 내놓지 않겠다, 뭐 이런 반응이 아니었나 싶어요. 근데 이 장제원의 경우에서도 보듯이 김기현도 또는 권성동도 그리 오래 버티기는 힘들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들 역시 캐비넷 속에는 많은 것들이 들어있지 않겠느냐, 뭐 이런 생각이 들죠. 특히 김기현 같은 경우에는 현재 사퇴하라는 당내 압박을 상당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사퇴 압박이 사실 공개적으로 크진 않았어요. 하지만 뭐 암묵적으로 상당히 크지 않았을까,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그 누구보다도 큰 압박을 받았을 거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공개적으로까지 압박받는 김기현은 과연 얼마나 버틸까요? 예, 지금 분위기상으로는 김기현도 얼마 못 버틸 것 같습니다. 오늘 일정을 다 취소하고 잠행에 들어갔다는 얘기가 나오죠. 의원총회가 예정돼 있었는데 의원총회를 취소해 버렸습니다. 아마 사퇴론 때문에 그런 것 같다, 뭐 이런 그런 그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자, 그렇다면 얼마 전까지 김기현은 자기가 버티겠다고 했었잖아요. 그죠? 그랬던 김기현이 갑자기 왜 이랬을까요? 특히 윤석열이 이 김건희 특검을 막기 위해서 꼭 필요했던 사람이 김기현 지금 현재 국힘당 당 대표였어요. 그래서 자신이 직접 국힘당 지도부와 오찬을 하면서 김건희 특검을 막아달라고 읍소까지 했습니다. 그랬던 윤석열이 갑자기 또 분위기 바꿔서 김기현을 사퇴시키는 방향으로 압박을 바꾸고 있습니다. 이유는 그거죠. 기사회생했다는, 김기현이 기사회생했다는 그런 전망들이 나오자 아마 용산에서는 야, 이거 아니다, 이걸 그대로 뒀다가는 대통령이 밀리는 모습을 보이게 될 거다. 한번 밀리는 모습을 보이면 아마 김기현처럼 계속 뻗대는 놈들이 나올 거야. 이들이 더 뻗대지 못하게 미리 초장에 잡아야 돼. 밀리는 모습 보이면 안 돼. 뭐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되면 김기현도 얼마 가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김기현 역시 캐비넷에 뭔가 많이 들었기 때문 아니겠어요? 즉, 김기현도 그렇고 장제원도 그렇고 속된 말로 캐비넷이 열렸기 때문에 자, 어쩔 수 없이 물러날 수밖에 없었다. 일단 여기서는 물러나고 다시 기회를 봐야 한다, 뭐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좋습니다. 김기현 같은 경우에는 어떤 캐비넷인지 우리 사실 잘 알죠. 김기현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 김기현의 동생과 관련해서 많은 논란거리가 있었습니다. 김기현 동생이 무슨 건설 업체, 무슨 건자재 업체, 레미콘 업체를 운영한다고 해요. 한때 김기현이 울산시장을 할 때 울산의 거의 모든 공사장에서는 김기현 동생의 그 업체로부터 이
시멘트를 공급받았다. 뭐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레미콘 업체가 여러 개 있는데 김기현 쪽 업체만 잘 나갔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뭐 고속도로가 휜 문제라든지 이것저것 털면 많이 나올 겁니다. 반면에 이 장제원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지금까지 캐비넷이라고 할 만한 그런 얘기는 없었죠. 그래서 도대체 장제원 캐비넷 속에는 뭐가 있었을까라고 의심을 좀 해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김기현이야 워낙에 많이 알려졌었는데 장제원은 그렇게 많이 안 알려졌었는데 도대체 뭐지? 어떤 분은 그런 얘기도 하세요. 또 아들 문제가 아닌가? 근데 저는 여기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들의 문제는 아닌 것 같다. 로엘의 문제는 아니다. 왜? 솔직히 말해서 로엘이 마약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뭐 좀 품행이 방정하지 못하다라는 그런 지적을 받을 수 있고 그것 때문에 아마 그 장제원 의원한테는 상당히 걸림돌로 작용한 것만은 분명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얘가 뭐 사기를 쳤다거나 뭐 마약을 했다거나 그러니까 그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처럼 뭐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상태로 보자면 학폭 얘기도 뭐 그닥 뭐 심각한 얘기는 또 없어요. 그러면 도대체 이 장제원의 캐비넷에는 무엇이 들었겠느냐? 아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장제원 의원의 아들, 그 로엘 얘기가 가장 먼저 떠오르지만 저는 로엘은 아닐 거다. 로엘은 장제원 의원이 좀 창피한 얘기가 될 수는 있으나 결정적으로 물러나야 될 만큼 하자가 되지는 않을 거다. 진짜 만약에 로엘이 만약에 뭐 마약 혐의가 막 포착이 됐었다면 얘기는 또 달라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 근데 지금까지 보면 마약은 아닌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은 본인도 로엘도 스스로도 알고 있더라고. 내가 마약하면 큰일 난다고. 자,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그럼 뭘까라고 일단 생각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제가 여기저기 뒤져봤습니다. 뒤졌더니 하나가 일단 나와요. 윤석열은 아마 이 장면, 이 사진 혹시 여러분 뭔 사진인지 아시겠습니까? 2018년, 벌써 지금으로부터 5년 전이네요. 2018년 국정감사장에서 장제원이 이른바 그 장모 파일을 들고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을 닥달하는 모습이에요. 이때 아마 윤석열로서는 상당히 억하심정이 쌓이지 않았겠는가 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억하심정을 절대 없애지 않고 그리고 마침내 자기가 마음껏 권력을 휘두를 수 있을 때 단박에 한 방에 날려버린 뭐 그런 상황인 것 같죠. 자, 그래서 이 사진을 썼는데 자, 이것저것 싹 뒤져보니까 이런 기사가 있더군요. 위메이드라는 이 가상화폐, 보통 암호화폐 뭐 그런 데죠. 이 업체에서 동서대학교에 10억 원의 암호화폐를 기부했다라는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자, 이 위메이드라는 데가 어떤 데냐? 뭐 잘 아시다시피 우리 김남국 의원을 고통스럽게 만든 바로 그 업체가 바로 이 위메이드입니다. 조중동은요, 이 위메이드가 김남국 의원한테 뭐 엄청난 특혜를 준 것처럼 그렇게 떠버려 됐고요.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지만 김남국 의원은 그 어거지 같은 보도 때문에 억울하게 이 출마를 포기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도달하고 말았습니다. 김남국 의원이 불출마 선언을 하는 그 과정에 어떻게 보면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제가 알기로는 조홍천 의원이에요. 조홍천 의원은 얼마 전에도 김남국 의원 사퇴하라 아니면 우리가 잘라버리겠다 제명시켜버리겠다 뭐 이렇게 협박까지도 했었죠. 여튼 바로 그 문제의 가상화폐가 위믹스인데요. 이 위믹스를 동서대학교에서 10억 원씩이나 기부를 받았다라는 그런 언론 보도 기사입니다.
자, 동서대학교는 어떤 데입니까? 예. 이 장제원 의원의 부친인 장성만 전 국회 부의장이 외국에서 기부금을 받아가지고 설립한 대학이 동서대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미국 쪽에 있는 어떤 그 종교단체에서 기부금을 모아서 동서대학교를 설립하라고 돈을 줬는데, 자, 마치 지금은 장성만 전 국회 부의장이 자기가 설립자인 것처럼 이렇게 뭐 탈바꿈이 돼 있다고 하죠. 뭐 여튼 이 동서대학교는 장제원 의원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동서대 총장은 이 장제원 의원의 형인 장제국 총장이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곳이에요. 자, 여기에 10억씩이나 기부금을 냈다. 야, 이거 뭔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자, 김남국 의원은 위믹스가 이른바 소위 말하는 에어드랍으로 뿌렸다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사은품 돌린 거, 이 사은품 돌린 거 받았다고 하면서 당장이라도 물러나야 될 것처럼 그렇게 몰고 갔던 게 장제원 의원입니다. 본인이 직접 그렇게 김남국 의원을 공격을 했어요. 근데 당장 본인은 10억씩이나 돈을 진짜로 받았네? 자, 이거 그냥 넘어가도 되나요? 자, 지금은 유야무야 됐지만 사실 이게 더 심각한 문제 아닌가요? 네, 김남국 의원은 기껏 해봤자 에어드랍을 공중으로 뿌린다는 뜻이잖아요. 사은품 받은 거야. 한쪽 사은품 받은 거야. 그걸 가지고 국회의원을 물러나라 말아 했는데 장제원 쪽은 뭐야? 10억씩이나 받았네, 진짜로 기부금을. 진짜 문제되는 거죠. 자, 이런 보도가 이미 작년에 나와 있었어요. 작년에 나왔고 올 4월 달에 한번 문제가 됐었고. 자, 이거 만약에 검찰이 수사를 한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글쎄요. 제가 볼 때 장제원 의원 의원직을 유지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적어도 의원직 사퇴까지는 가야 될 거예요. 에어드랍으로 겨우 몇 푼 받은 김남국 의원 같은 경우는 큰 문제라도 생긴 것처럼 이렇게 문제 제기를 했는데, 자, 장제원 같은 경우에는 10억을 받았어. 제가 알기로는 김남국 의원은 몇백 원 되지도 않는 거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받았다고, 공짜로 받았다는 또 공짜 코인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쌩 난리를 치지 않았습니까? 근데 얘는 10억씩이나 받았어. 이거 문제를 삼지 않고 그냥 넘어가서 그렇지, 문제를 삼기 시작한다면 만만찮은 사안이 될 겁니다. 언제든지 다시 불타오를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인 거죠. 자, 그러니까 아마 윤석열 검찰 정권 입장에서는 장제원에 대해서 언제든지 날릴 수 있는 뭐 끈덕지, 꼬투리를 하나 쥐고 있었다라고 봐도 과언 아니죠. 이번에 실제로 이 가상화폐 위믹스 얘기가 나왔는지는 모르겠으나 장제원 의원 입장에서는 거론되는 순간 의원직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아킬레스건이었던 것만은 분명합니다. 자, 댓글에 보니까 장제원 뻔뻔스러운 인간이라고 이렇게 해주시는 분들 많으시죠? 비리재단이라고 지적하신 분들 계시고, 바로 그렇습니다. 국힘당이 이런 거예요. 이제 국힘당 문제가 얘네들이 문제인 게, 민주 진보 진영의 어떤 한 사람에 대해서는 사소한 문제, 이게 과연 문제가 되나 싶은 것까지 꼬투리를 잡아서 시비를 텁니다. 하지만 막상 자기 자신들의 문제를 털고 나면은 이들은 그 몇 배는 되는 그런 일들을, 그런 악행들을 벌였던 게 뭐 드러나고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당시만 해도 그래요. 코인 보유하고 있는 국회의원 전수조사를 한다니까 해보니까 여기저기서 막 나왔죠. 실제로 뭐 장관 어떤 사람도 이 코인을 가졌다라는 그런 폭로가 되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자, 여하튼 장제원 의원한테는 이런 아킬레스건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럼 이것뿐이었을까요? 자, 제가 볼 때는 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자, 여기 보시다시피 위메이드는 지난 11일 동서대학교와 암호화폐 기부 협약식을 체결하고 10억 원 상당의 암호화폐를 기부했다. 장제국 동서대학교 총장이 참석했다. 이런 내용이 있었고요.
이와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많은 보도가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암호화폐 말고 장제원 의원을 흔드는 것이 또 있었어요. 어떻게 보자면 가장 직접적인 것은 암호화폐 위메이드가 아니라 이 건이 아니었나 싶어요. 바로 2주 전에 이런 보도가 납니다. 장제원 의원에게 동서대 청소업체 대표 부부 쪼개기 후원. 자, 또 볼까요? 연간 한도 500만 원씩 부부가 했으니까 1000만 원이겠죠? 그렇게 6년간 총 6천만 원을 후원을 했다. 동서대는 장제원 의원의 일가가 소유한 대학이다. 그러니까 장제국이 지금 총장을 하고 있고 장제원 의원의 부친인 이 장성만 전 국회 부의장이 창설한 그런 대학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바로 이 동서대학교에 청소를 하는 용역을 납품해주는 업체가 있었던 겁니다. 보통 학교 청소 같은 거 보통 용역업체 불러서 하거든요. 이 업체는 동서대에 오래 전부터 수의계약 형식으로 들어가 가지고 계속해서 일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업체의 사장 부부가 1인당 500만 원씩 연간 1000만 원 이렇게 해서 6년 동안 장제원한테 정치자금을 후원했다. 이게 드러난 거죠. 자, 한번 자세히 좀 더 볼까요? 일요신문 보도예요.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일가가 소유하고 있는 동서대학교가 다시요.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일가가 소유하고 있는 동서대학교 20개 건물 청소 용역을 20년간 독점한 부산의 모 업체 대표이사와 사내 이사가 장 의원에게 6년간 6천만 원을 쪼개기 후원한 의혹이 불거졌다. 자, 이 사회이사와 대표이사는 부부지간인데 이 업체는 매출의 대부분을 동서대에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이 제공한 이 쪼개기 후원은 사실상 뇌물이 아니냐, 뭐 이런 보도였어요. 좀 셌죠.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정치자금법 위반이라기보다 거의 뇌물죄에 가까운 얘기입니다. 하지만 한편 조금 이상한 대목도 있어요. 그러니까 부부가 2명이서 각각 500만 원씩 6년간 했다. 글쎄, 어떻게 보자면 별거 아니라고 봐도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지금까지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런 문제들은 다 그냥 넘어갔던 사안이었어요. 근데 이게 다시 문제가 된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2주 전에 보도가 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장제원 의원에 대해서 특히 동서대와 관련해 가지고 뭔가 검찰의 압박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 충분히 제기가 됐죠. 동서대는 사실상 이 장제원 의원 일가의 부의 원천입니다. 근데 이 동서대를 조국 털듯이 탈탈 털겠다, 뭐 이런 협박이었겠죠. 장제원 의원으로서는 열받고 억울해도 별 수 없이 물러나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한 게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자, 정리를 해볼게요. 2가지 의혹이 있습니다. 김남국 의원을 내쫓게 만들었던 그 위믹스라는 업체로부터 10억이나 되는 가상화폐를 받았다라는 거 하나. 또 한 가지, 자신의 일가, 장제원 의원 일가가 보유하고 있는 동서대에 용역을 제공하는, 그러니까 청소 용역 업체로부터 6천만 원을 받았다. 뭐 이런 의혹입니다. 둘 다 별게 아니다라고 하면 아닌 걸로 넘어갈 수도 있으나, 자, 문제를 삼겠다, 물고 늘어지겠다라고 하면 얼마든지 물고 늘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문제는 이런 것들로 수사를 시작해서 여러 개의 다른 걸로 수사를 확대해 나갈 수 있다. 즉, 속된 말로 네 조국 털듯이 한번 털어줄까? 라는 협박이 가능했을 거라는 거죠.
장제원 의원이 한 달 만에 입장을 바꿔서 물러나겠다라고 한 이유도 그 배경에 이와 같은 일들이 있지 않겠느냐. 당연히 의심을 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최근에 이런 찌라시도 돌았다고. 장제원 의원 일가가 교육부 장관 인사에 개입하는 등 상당히 많은 넓은 분야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라는 그런 찌라시예요. 자, 이 찌라시 내용이 얼마나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찌라시는 어디까지나 찌라시니까요. 하지만 이런 찌라시가 돌았다는 것은 국힘당 내부에서 장제원을 견제하는 혹은 장제원에게 시비를 걸 만한 준비가 진행 중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결국 이렇게 되니까 장제원 의원은 못 견디고 물러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버텨봤자 집안 전체가 풍비박산 날 수가 있는 상황인 거죠. 여기에 아들 문제가 살짝 곁들여지면 이거 참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차라리 여기서 한번 내가 양보를 할 수밖에 없다. 물러선 수밖에 없다. 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보실 때는 어때요? 장제원이 물러나게 된 이유, 장제원의 캐비넷이 열렸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자, 그런 생각은요, 우리만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장제원과 관련된 소식이 전해지고 난 다음에 이른바 약간 극우 성향의 각종 사이트들에서도 똑같은 반응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그래요. 파리쿡이라는 이 사이트에서는 검찰이 장제원 캐비넷 열었네 크크크 라는 글이 올라왔고요. 자, 뽐뿌에는 윤석열이가 장제원 날려버리려고 하네. 자, 그 다음에 여기 붙어 있는 다른 댓글들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시작된 건가? 캐비넷이 열리네요. 무공천 들어오네요. 뭐 이렇게 이런 장난 섞인 이런 말들이 댓글들이 올라와요. 자, 또 있습니다. 예, 이렇게. 자, 장제원 캐비넷 오픈 이렇게 돼 있고요. 캐비넷 열린 장제원. 자, 그 다음에 또 이런 기사도 있네요. 장제원 무릎 꿇린 후 즐거운 해외 여행길 오른 윤석열, 김건희. 이런 기사들이 막 올라옵니다. 자, 우리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 시민들 혹은 이 극우 진영에 있는 사람들 역시도 윤석열이 캐비넷 열었구나 라고 본다는 거죠. 자, 결국 장제원 의원은 자기 자신이 축적해온 캐비넷의 결국에 무너지고 만 것 같습니다. 지금 드러난 것만 보면은 그닥 큰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사실 맛배기 아니겠어요? 맛배기로 하나씩 둘씩 던져주고 압박을 하면서 압박을 하는데도 안 물러나면 맛을 보여주겠다. 제대로 된 맛을 보여주겠다. 뭐 이런 식의 태도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참 씁쓸하기 그지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보셨나요? 이게 지금 현재 윤석열 정권의 본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죠? 네. 장제원의 캐비넷에는 이런 것이 들어 있었습니다. 가상화폐, 코인이 있었고요. 아들 문제도 아마 분명히 있었을 것 같고요. 또 자신의 정치 자금과 관련된 문제. 그러니까 결국에 돈 문제가 쌓여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그것을 조금만 자, 우리 이런 거 갖고 있어 라고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장제원은 깨갱하고 물러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거 검찰 정권 참 대단합니다. 그죠? 말 그대로 토사구팽이란 말이 그대로 맞아 떨어지는 그런 대목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참 그러게 왜 그렇게 나대냐고. 윤석열한테는 절대 글쎄 그래요. 윤석열 제가 보기엔 그래요. 윤석열이라는 사람은요. 자기 자신한테 칼을 한 번이라도 들이댔던 사람은 절대로
용서하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허허 웃고 손잡는 것처럼 보일지언정 그 마음속에는 절대 자신이 당했던 걸 잊지 않는 한마디로 꽁한 게 있어요. 장제원 의원은 그 윤석열의 꽁한 면모를 못 본 것 같습니다. 술 좋아하고 허허 이러니까 뭐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고 혹시 자기가 마음껏 좌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는데 한편으로는 그래요. 윤석열은 신경 안 쓰고 그냥 넘어갈 수는 있지만 김건희는 절대 넘어가지 않을걸요. 장제원 의원이 꺼내들었던 그 2018년의 국정감사장 그 자료는요. 바로 최은순, 김건희 엄마에 대한 얘기였어요. 그리고 지금 그것과 관련해서 그때 당시 장제원 의원이 쥐고 흔들었던 그 파일과 관련해서 그중 일부가 유죄 판결이 나서 최은순이 현재 감옥에 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한편으로 보면 윤석열의 보복이 아니라 김건희의 보복일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도 사실 좀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보실 때는 어떻습니까? 이거 윤석열의 보복 같아요? 아니면 김건희의 보복 같아요? 네. 후자 쪽이 아닐까요?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